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내일이면 즐거운 주말의 시작인데요. 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대규모 이체 소식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한 나왔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로 257억 원이 OKEX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네, 대규모 이체 소식이었는데 257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익명의 계좌로 이동을 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네, 보통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 넘어갈 경우에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나쁘지는 않는 소식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카카오톡 다들 사용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카카오톡의 암호화폐 지갑인 클립이 이번 연도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었었는데요. 네, 내년으로 출시를 연기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톡 암호화폐 지갑 클립이 내년으로 출시가 연기된다고 합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게 되면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 클립이 올해 4분기에 내년 1분기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네, 불투명한 정부 정책과 개발 지연이 이유라고 하는데, 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게 되면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 X가 지난 7일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공개 설명회에서 이같이 공지를 했습니다. 네,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출시 연기와 더불어서 이더리움에서 누구나 쉽게 토큰을 만드는 것처럼 클레이튼에서도 누구나 토큰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클립 출시가 미뤄지면서 클레이튼 기반 비앱 출시도 연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클립이 내년으로 출시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보게 되면 불투명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현재 정부의 안일한 대응, 전혀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우수한 기업들과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이런 정부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쉐, 네, 정부 정책에 겉도는 암호화폐 결제 활성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결제 분야에서 암호화폐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네, 암호화폐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에서 많이 활용돼야 하는데 결제가 가장 가까이 맞닿았다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죠. 생각만큼 암호화폐 결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할 뿐 아니라 네, 관련 규제도 미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네, 10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개발업들이 암호화폐 결제처를 늘리기에 혈안이라고 합니다. 네, 활용처가 많아야 소비자가 생기고 소비자가 늘어나면 규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는데요. 네, 가장 공격적으로 암호화폐 결제처를 늘리는 곳은 간편 결제 기업 차이와 손잡은 테라라고 합니다. 네, 티몬 신현성 대표가 이끄는 테라는 테라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했는데, 테라 얼라이언스는 아태 지역 대표 이커머스 기업을 일컫는데요. CU 편의점과 번개장터 티몬과 배달의 민족 글로벌 쇼핑 플랫폼 Q10 동남아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 캐러셀 베트남 티키 등으로 구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 지금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아이고, 네. 이들은 각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 중인데요. 네, 휴대폰 결제 업체인 다날이 이끄는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페이 프로토콜 역시 활용처를 늘리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결제 사업을 추진하는 업계 관계자는 네, 현 암호화폐 결제 산업은 신용카드 초창기와 비슷하다며 현금이 유용하던 당시 신용카드는 모두 쳐다보지 않았지만 결제처를 꾸준히 제공해서 고객이 따라온 셈이다. 활용처만 잘 뚫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은 자연스럽게 이를 이용하게 된다. 소비자가 늘어나면 규제는 바뀌기 마련이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결과는 아직까지는 썩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 예로 강남에 위치한 이탈리안 젤라또 가게 A사는 올해 4월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가 이를 뺐다고 하는데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고객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 이런 궁극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적절한 규제가 없는 정부가 산업을 망친다. 일본처럼 정부가 끌고 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라는 부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암호화폐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정부의 소심한 규제 방침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관련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도 아무런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네, 정부가 암호화폐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꺼린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일본처럼 정부가 앞단에서 끌어주고 산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마운트 곡스 거래소 해킹 사태 이후에 암호화폐 산업 규제 울타리를 하나둘씩 세워가고 있었죠. 일본 정부는 2016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화폐 기능을 갖고 있다 보고 공식 이제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내각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 일본에서는 암호화폐로 상품을 구입할 때도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네,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결제 네트워크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이들 기관은 암호화폐 결제 네트워크를 자체 형성하기 위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승인까지 얻었죠. 해당 네트워크는 국제은행 간 통신 표준이 되는 스위프트와 유사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일본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한국보다 먼저 선보인 업체 한 관계자는 한국은 산업이 먼저 움직이면 규제가 따라오는 형태고 일본은 그 반대라고 합니다. 네, 산업이 정부가 발맞춰 규제를 내놓는다며 암호화폐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 일본이 더 명확하고 수월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네요. 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불법은 가리되 산업 진흥만큼은 민간 몫으로 남겨둔다며 혹시나 산업을 무너뜨리진 않을까 걱정하는 한국 정부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강화된 규제로 암호화폐 관련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기업들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미흡한 규제 때문에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웃나라인 일본과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일본 얘기가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미리 말씀드리면 다른 시장 다 제쳐두고 암호화폐 시장 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현재 일본의 경우 오히려 미국보다 암호화폐 면에 있어서는 진보적이고 더 발전했다는 평이 대다수입니다. 네, 암호화폐 선도국이라는 칭호까지 얻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빠르게 암호화폐 제도 정비에 나선 만큼 민간 기업의 움직임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는 이런 선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라쿠텐은 일본 최대 철도 회사인 동일본 여객철도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일본에서 대중적으로 쓰이는 충전식 교통카드 스이카의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티머니의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기 위한 파트너십이죠.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일본으로 진출한 것을 보면 말 다 하는 것인데요. 네, 우리나라 정부도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달려나가야 겨우겨우 발목을 잡을까 말까인데 이러다가 IT 강국이라는 이야기가 옛말로 치부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와는 이제 반대로 프랑스 내에서 현재 5,200개의 담배 가게에서 비트코인을 쉽게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있는 프랑스 내 5,200개의 담배 가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의 암호화폐 스타트업 케플러크가 10월 11일부터 프랑스 5,200개 이상의 담배 가게에서 비트코인을 팔기 위한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케플러크는 지난 1월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달도 안 돼 서비스를 중단을 하였는데 10월 10일 이제 프랑스 최고 뉴스 채널 BFM TV 보도에 고객들이 50유로, 100유로, 250유로의 쿠폰으로 비트코인을 다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르면 비트코인 결제 단말기를 제공하는 케플러크의 파트너 바이미디어를 통해서 5,200여 곳의 비트코인 판매가 실현된다는 것인데요.
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제 케플러크는 2019년 1월 이 서비스를 처음 시작을 했고 다른 출판물들은 이 프로그램에 24개의 점포가 참가했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당시 케플러크는 공동 창업자인 아딜 자카르가 이제 프랑스 중앙은행이 이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2월까지 6,500개의 담배가게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언급을 했네요. 네, 한편 프랑스의 대표적인 서민 자영업 가운데 하나인 담배가게는 단순히 담배만 파는 것이 아니고 담배가게는 카페를 겸하면서 우표, 복권, 주차카드, 공과금, 납부 등 생활 밀착형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 내에서 비트코인의 접근성이 굉장히 쉽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2월까지는 6,500개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데요. 네, 최근 프랑스가 리브라에 관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전반적으로 안 좋게 보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리브라에만 국한화해서 규제를 하는 것 같죠. 네, 얼마 전에 이제 리브라를 유럽 내 자국 내에서 판매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일축했었는데 그와는 반대로 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올해 안에 암호화폐 거래 면세를 추진하고 암호화폐 기업 자율 규제 실험을 하는 등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가 리브라에 있어서 주권 통화라는 것 단어 자체 때문에 큰 거부감을 보이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리브라에 관해서도 좋은 감정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 및 횡보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69% 상승하면서 1020만원대, 이더리움이 0.7% 하락하면서 22만 7천원대, 리플 XRP가 1% 하락하면서 325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어제 대비 소폭 상승한 67.1%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최근에 이제 비트와이즈 ETF에 대한 답변이 SEC 측에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참 안타깝죠. 거절을 당했었는데요. 네, 그에 대해 비트와이즈 측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 제한 거절에 대한 반응, 우리의 여정은 계속된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와이즈는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와이즈 NYSE 아르카가 공동 신청한 비트코인 ETF 제한의 거절에 대한 피드백을 남겼습니다. 네, SEC는 112쪽 분량의 제안서를 거절했는데 이는 비록 거절이지만 이것은 규제된 암호화폐 ETP를 향한 여전히 생산적인 단계다. 우선 우리들은 거절 명령을 피하기 위해 신청을 처리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그것이 생산적이기 아니기 때문에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절의 쟁점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장 조작과 감독에 대한 우려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지난 2년 동안 이 분야에서 시장이 어떻게 성숙해졌는지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더 설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직원들이 우리 분석의 일부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다. 듣기 힘들지만 좋은 지적이다. 피드백을 받아 기쁘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왜 이게 긍정적이냐라는 질문에 SEC의 책임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규제 대상인 ETP로 가는 여정은 그들이 가능한 모든 관심사를 조사하도록 요구한다. 이것이 발전의 모습이다. 이 명령은 극복해야 할 문제의 세부사항과 명확성을 더한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ETP에 대한 승인에 여러 해가 걸렸다. 중요한 것은 SEC가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비트와이즈 같은 회사들은 계속해서 분석을 제공하고 산업은 계속 성숙해 간다는 것이다. 그러면 비트와이즈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된다. 우리는 산업과 그 발전에 빛을 발하는 자료와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SEC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오늘날 112페이지의 제안서에는 집중의 영역을 보여준다. 때가 되면 다시 정리해서 제출할 것이다. 언급을 했네요. 네,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우리 모두는 이 새로운 자산 계층이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크는 작은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의 모범 사례에 대해 조언해주고 나쁜 행동을 비판해달라.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계속 따라가라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와이즈 측의 입장을 보았습니다. 비록 거절을 당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볼 수 있어 좋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던 ETF였던 만큼 실망감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18년 안에는 승인이 나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접고 2019년까지 말까지 질질 끌었지만 결국에는 거절당하는 모습인데요. 네, 그중 가장 큰 이유가 시장 조작과 감독에 대한 우려죠. 네,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들이 이에 대한 우려가 있고 실제로 시장 조작을 하는 세력들이 어떠한 자산이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네, 이러한 인식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이어졌던 암호화폐 시장의 투기판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러한 인식의 개선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암호화폐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바꾸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주식도 처음 나왔을 때 합법적인 도박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만큼 모든 초기 자산들의 모습은 순탄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도 나중에 오늘날 돌이켜봤을 때 그때는 그랬었지 라고 생각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 프로젝트 매니저를 구직한다는 내용이 나왔었죠. 구직이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플 프로젝트 매니저 구직 마감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블록체인 미디어 디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미국 대형 금융 기업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사내 리플 프로젝트 담당 구인 광고를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미디어는 적임자를 찾았거나 해당 자리에 대한 구인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링크드인에 등록됐던 구인 광고에 따르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GTS 고객에게 제공되는 국가 간 송금 서비스를 위한 리플 프로젝트 관리 담당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제품 개발 외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리플 교육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 프로젝트 매니저의 구직이 마감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하 이제 보아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보아 같은 경우는 리플과 많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죠. 네, 리플의 원장을 이용해 결제 특허 신청을 했고 리플 CEO 역시 보아가 리플의 고객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확히 리플의 어떤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네, 지금 이 보아는 자산 부문에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지주 회사입니다. 네, 이러한 기업이 리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엑스래피드,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죠. ODL 기술을 채택했다는 정식적인 기사가 나오면 그 또한 큰 호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한 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리플에 관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리플의 CEO가 이란과 협력할 것 같은 내용이 나와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CEO 이란과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리플사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인터뷰에서 미국이 국가 간 송금을 규제한 국가라고 해서 리플 협력사 명단에서 배제될 이유는 없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란 등과 국가 역시 글로벌 은행 시장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다.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리플은 전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리플렛 기반 기존 스위프트 방식보다 안정적인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목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란과 협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내용만 보게 된다면 이게 뭐가 문제인데 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내용을 봐야 합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현재 격화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구글에 미국, 이란만 치더라도 연관 검색어에 미국, 이란, 전쟁이라는 검색어가 자동으로 뜨는데요. 네, 실제로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이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이 왜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는 것일까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2015년 타결된 이란 핵 협정에 대해서 미국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고 이란에게 돈을 쏟아붓는 가장 나쁜 계약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란 핵협정 폐기론과 재협상을 제기했었습니다. 네, 마침내 핵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를 했고 미국이 이란에 대해 제재를 실시하기에 이릅니다. 네, 이란하면 중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석유일 것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이란산 원유의 수입 중단을 요구했고 실제로도 이란에 진출해 있던 여러 유럽 회사들은 철수를 했죠. 네, 이란 경제가 현재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전 세계 기조 속에서 리플이 이란과 협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기조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미국 너네 모르겠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언급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리플사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기업이죠. 미국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리플의 슬로건이 친정부적인 암호화폐 기업인데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약간 갸우뚱해집니다. 네, 빵형이 엘리트이기 때문에 무슨 큰 그림을 가지고 이러한 말을 했겠지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큰 그림이 무엇인지는 잘 안 그려지네요. 네, 과연 이러한 발언이 리플사나 암호화폐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스닥의 CEO가 블록체인 거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게 되면 아데나 프리드먼 나스닥 CEO가 인터뷰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거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첨단 기술 중 하나로 인식하고 적극 활용하고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야에 진정한 기회가 잠재되어 있다 생각을 한다며 암호화폐는 젊고 역동적인 발명품이고 활용 방안, 실질적 용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들 기술을 적절히 활용할 때 더 빠르고 효율적인 글로벌 경제 운영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한 그는 암호화 기술은 나스닥의 친구도 적도 아니라며 암호화 블록체인은 분명 흥미로운 기술 혁신이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일종의 구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테더 재판이 다시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재무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테더사는 자금 대출을 일시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테더 재판의 최신 동향으로 중요한 두 가지 진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뉴욕 법원의 판사는 비트파이넥스들이 이제 8.5억 달러 은폐 의혹에 관한 재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다시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판사는 사법당국 NIAG가 수사의 필요로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던 요청을 기각하고 사법당국이 개정한 서류 제시의 요구는 이전 항소재판소의 임시판단과는 불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이래서 기각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한편 재무서류 제시와는 다른 요구인 테더사가 비트파이넥스의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고 한 요구를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비트파이넥스 등은 이제 요전의 서류에서는 반대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 판단에 따라서 테더의 자금 대출에 걸리는 제한은 항소재판소의 최종 판단까지 유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조건으로 테더의 USDT 발행이나 비트파이넥스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네요. 네, 어제도 나왔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알리페이가 비트코인 관련 모든 거래 금지할 것이다. 바이낸스를 겨냥한 것이죠. 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관련 모든 거래 금지를 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네, 알리페이는 최근 비트코인 거래에 알리페이가 사용된다는 보고가 몇 개 있다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관련 거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결제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알리페이의 이 대응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OTC 서비스와 관련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통해 법정 화폐 입금이 가능하다는 소문과 함께 이를 인정한 바이낸스의 CEO CG를 겨냥한 것이죠. 네, 여기서 나온 바와 같이 지금 알리페이뿐만 아니라 위챗페이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중국 내에서 모바일 시장 결제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기업입니다.
네, 유명 비트코인 투자자가 비트코인 궁극적으로는 담보물 형태로 전망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최근 유명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인 트레이스 메이어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정해져 있어 인플레이션 위협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자산으로서 궁극적으로 담보물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네, 또한 그는 비트코인 시장의 투심이 악화된 이유는 당국의 엄격한 규제로 인한 것이 아닌 인프라 부족이 주된 원인이다 부연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 변호사는 CFTC 위원장 이더리움 상품 발언은 옳지 않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게 되면 히스타버트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서밋에서 이더리움은 상품이라고 자신의 신념을 밝힌 것에 대해 야후 파이낸스는 타버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SEC의 기존 방침에 동의했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SEC가 실제로 이더리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다 미디어는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 미국 로펌 바이런 앤 스톰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 프레스턴 바이런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CFTC의 위원장의 평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이더리움은 콩의 공통점보다 이제 이더리움과 주식 사이의 공통점이 더 많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SEC가 이더리움을 특별 대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CFTC 위원장도 이더리움을 상품이라고 말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더리움이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유일한 이유는 그 계획이 컸고 많은 메이저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이더리움을 다른 암호화폐와 구별되는 특별한 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로비를 벌였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했대요. 네, 이어서 이제 벡트가 비트코인 옵션 상품을 출시 검토 중이다 라는 내용도 나왔고 유럽 블록체인 산업이 지금 과소평가 됐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지미송은 트위터를 통해서 미 국세청 최신 암호화폐 납세 가이드라인에 따르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동의 없이 혹은 당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세 부담을 지게 할 수 있다며 이는 강력한 법정 공격 수단이다.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고의 하드포크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9일 미 국세청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암호화폐 납세 추가 지침을 발표했는데 하드포크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받게 되는 자는 국세청에 일반 수입으로 보고해야 한다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7나노미터 칩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코인긱 창업자가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맥서 편집 주장이 우둔하기 짝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코인긱 창업자 켈빈 아이어가 트위터를 통해서 일각에서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틀렸고 백서를 편집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만학 속 악당 같은데 우둔하기 짝이 없다라고까지 언급을 했네요. 네, 켈빈 아이언은 엔체인 수석 엔지니어 크레이그 라이트와 함께 비트코인 SV를 이끄는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기준 325.92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1.39원으로 가격이 더욱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을 했네요. 네, 참 아쉽습니다. 예, 이러한 좋은 소식들, 나쁜 소식들도 많이 나오지만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은 암호화폐 시장인데 아직까지는 규제나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을 하는데 지금 코감기가 너무나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음도 마지막쯤에는 막 새고 막 그랬는데 좀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지금 일교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네, 항상 몸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